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남아선호 사상에 젖은 엄마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자란 못난 딸입니다. 저희 집은 1남 3녀예요. 제 위로 언니 둘, 밑으로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제 글을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를 못된 딸로 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 집은 대대로 아들이 귀한 집입니다. 저희 엄마도 시집 와서 저 낳을 때까지 아들 못 낳는다고 갖은 구박과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셋째 딸인 저를 낳자마자 이제 막 아기 낳은 저희 엄마를 친할머니가 쫓아냈대요. 엄마는 아들 낳겠다는 일념하에 전국에 유명하다는 한약방은 죄다 돌아다니고 성당 다니면서 절에 불공까지 드리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올해 34살 된 제 남동생입니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받은 서름으로 말하면 3박 4일 동안 글을 써도 모자르지만 구구절절 쓰자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므로 딱 한마디로 줄이겠습니다. 전 엄마한테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니들도 사람 취급 못 받긴 마찬가지였지만 엄마가 특히 미워하던 딸이 저입니다. 아무래도 저 낳고 할머니한테 제일 심하게 구박받은 영향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동생을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집에서 오냐오냐 키웠지만 누나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동생입니다. 엄마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저와 언니들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엄마가 저희 자매들한테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하실 때마다 가장 많이 막아주던 게 남동생입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동안은 그냥 방관자였습니다. 딱히 손찌검하거나 미워하진 않았지만 엄마가 저희를 손찌검하거나 발가벗겨 내쫓을 때 막아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꽤 많은 유산을 남기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엄마한테 50%, 남동생한테 50% 나눠주신 상태였습니다. 저흰 10원 한 장 받은 거 없습니다. 다른 집들 보면 친정엄마가 애틋하고 나이 들면 더 생각나고 그런다는데 저희 자매는 그런 마음 1%도 없습니다. 언니들은 지옥 같은 집에서 빠져나오려고 다들 20살, 21살에 일찍 결혼했습니다. 전 엄마한테 너무 치여서 자존감도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대학도 못 가게 해서 20살 때 취업하고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신으로 살아갈 예정이고요. 딸 같은 것들은 필요 없다, 아들이 최고다 하시던 저희 엄마가 요즘 언니들이랑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하십니다. 2년 전에 결혼한 남동생의 와이프, 올케 때문입니다. 2년 전에 남동생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쇠처럼 무뚝뚝한 녀석이 초랭이 방정을 떨면서 좋아하길래 어떤 여자일지 참 궁금했었는데 언니들이랑 저랑 지금의 올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작고 아담하고 새하얗고 인형 같은, 딱 만나서 1시간 겪어보니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의 어려움이나 굴곡 없이 사랑만 받으면서 살았구나 하는 게 확 느껴질 만큼 국이 먹고 해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저한테 뭐 해주는 거 없어도 호감 가고 친해지고 싶고 좋은 사람 있지 않나요? 올케가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뭔가 여리여리해서 보호 본능도 느껴지고 귀여운 아기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입니다. 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엄마였습니다. 동생에 대한 집착도 심하고 절대적으로 좋은 시어머니가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 엄마는 한편으론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론 섭섭해하는 이상한 자세를 취하셨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엄마와 남동생이 평소에 서로에 대한 자세입니다. 엄마는 저희한텐 그렇게 독하게 굴었지만 동생한텐 세상 둘도 없는 천사입니다. 아들이 신앙이신 분이에요.
아들한테 집착은 심하지만 대놓고는 못하십니다. 남동생은 엄마한테 선을 좀 긋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누나들에 대한 미안함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취업하자마자 독립해서 혼자 살았어요. 물론 엄마는 아들과 살고 싶어 하셨지만 남동생이 출퇴근 불편하다고 회사 기숙사 들어간다고 하니 허락하셨습니다. 아들한텐 절대 싫은 소리 못 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남동생한테 집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셔서 잠깐 남동생이 들어가 산 적이 있는데 3달 만에 다시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회식 자리만 가도 30분에 한 번씩 전화해서 어디냐고 묻고 주말에 잠깐 친구 만나러 가면 어디냐고 언제 오냐고 전화해서 계속 묻고 결국 남동생이 못 살겠다고 다시 회사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동생 결혼 얘기 나오자 엄마가 동생한테 합가 얘기를 하셨는데 동생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 예비 신부한텐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동생도 엄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저한테 엄마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고 혹시라도 자기 아내한테 못되게 굴면 누나들이 좀 막아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상견례도 마치고 무사히 결혼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예단 때문에 한번 일이 있기는 했어요. 올케네는 딸만 둘입니다. 게다가 올케가 첫째 딸이라 개혼이에요. 엄마는 올케한테 동생 몰래 불러서 예단 리스트를 줬고 올케는 그 리스트대로 군말 없이 예단해왔습니다. 제가 볼 땐 좀 과하다 싶은 리스트였는데 엄마가 원한 대로 다 해왔습니다. 올케네가 부유한 편이고 올케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동생한테 엄마가 리스트 준 거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챙겨온 걸로 얘기했다 합니다. 올케가 예단 들고 와서 인사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갈 때까진 싱글벙글 웃으면서 좋은 모습 보이던 엄마가 동생과 올케가 가자마자 돌변해서 예단들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땐 죄다 좋은 걸로만 해왔는데 덮어놓고 죄다 싸구려라고 내팽겨 쳤어요. 그러다 아들한테 전화 오니 바로 돌변해서 그래 우리 아들 애기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합니다. 제 엄마지만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단 보면서 큰언니랑 작은언니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언니들은 그 어린 나이에 시집 가면서 엄마가 돈 한 푼 안 보태줘서 거의 빈몸으로 팔려가다시피 결혼했습니다. 큰언니는 혼수 안 해왔다고 시댁에서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했었다고 해요. 시집살이 당하다 결국 이혼하고 지금 형부와 재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그렇게 이혼하고 온 큰언니한테 동네 창피하니 얼씬도 하지 말라고 쫓아낸 게 엄마입니다. 한 푼도 없이 이혼한 언니가 불쌍하다고 지 적금 털어서 3천만 원짜리 전세방 얻어준 게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이 엄마 몰래 모아서 해준 거라 엄마는 모르세요. 제 남동생이 그런 애입니다. 엄마가 우리 자매들한테 못되게 굴수록 남동생은 지가 죄인인 양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남동생이 사랑하는 여자가 우리 올케인데 우리가 올케한테 어떻게 신우질을 할 수 있겠나요? 동생이 결혼한다고 얘기한 시점부터 저희 자매들은 결심했습니다. 절대 신우이질 하지 말고 올케 아껴주자고요. 평소에 엄마 집에 잘 안 가는 저지만 동생네 온다고 하면 꼭 찾아가서 같이 얼굴 봤습니다. 혹시라도 올케한테 엄마가 못되게 굴까봐 올케 지키러 갔어요. 엄마 성격상 절대 남동생 앞에서 시집살이 시키실 분은 아닙니다. 남동생한테 미움받는 걸 극도로 무서워하시는 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교묘하게 시집살이 시키는 게 포착됐어요. 동생이 워낙 올케를 애지중지하고 올케가 설거지하면 지도 옆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이러니 엄마가 아예 올케한텐 설거지 이런 건 안 시키세요. 제가 있을 땐 제가 다 합니다.
그러면 올케는 형님 제가 할게요 하고 도우려 하지만 제가 못하게 합니다. 그 작고 하얀 손에 물 묻히는 것도 아까워요. 저희 집 식구들이 죄다 거구입니다. 올케처럼 작은 사람들 보면 뭔지 모르게 짠해요. 엄마는 직접적인 게 아닌 돌려치기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새애기 수정과 만들 줄 아나? 엄마가 잘 만드는데 가르쳐 줄게. 해볼래? 우리 딸들한테도 안 가르쳐 준 건데 엄마가 우리 새애기에만 가르쳐 줘야겠다. 이번 주 주중에 시간 될 때 엄마 집에 와 같이 수정과 만들자. 그럼 순진한 올케는 네 어머님, 저도 그거 배우고 싶었어요. 배워서 신랑도 만들어주고 어머님도 제 손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이러면서 주중에 혼자 시댁에 갔어요. 그럼 그렇게 둘만 있을 때 뭔가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 하에 시집살이가 시작됩니다. 제가 직장을 다녀서 올케가 혼자 엄마 집에 찾아올 때마다 지켜주러 올 순 없어서 다는 모르지만 제가 목격한 것만 몇 번은 됩니다. 제가 볼 땐 우리 올케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악이란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엄마는 올케가 하는 모든 행동에 악의가 숨어 있다고 해석하고 올케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수정과 혼자 만들어 봤는데 드셔보세요. 근데 뭐가 빠진 건지 더 넣은 건지 어머님 거랑은 맛이 좀 틀려요. 이렇게 올케가 말하면 엄마는 얼굴 찌푸리며 됐다. 네가 시애미를 무시하니까 다른 비법 보고 이것저것 넣어서 이렇게 된 거지. 요즘 애들 인터넷 보고 음식 만든다더만 니도 그렇게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물론 동생이 없을 때요. 실컷 이런 식으로 올케를 궁지에 몰아놓으시고 올케가 집에 갈 때쯤 되면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된다. 특히 바깥일하는 사람한테 신경 쓰이게 집안일 쪼르르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입단속까지 시키십니다. 그렇게 교묘한 엄마의 시집살이는 계속됐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앞에도 말했다시피 저희 집 식구들은 다들 키가 크고 올케는 작아요. 남동생이 183이고 올케가 158입니다. 올케랑 저희 자매들이랑 엄마랑 있는데 엄마가 올케한테 그러십니다. 집안에 혹시 난쟁이 있지 않냐고, 키 작은 것도 장애 아니냐고. 언니들이랑 전 뜨억했습니다. 올케도 당황한 듯 했지만 해맑게 웃으면서 에이 어머님, 저희 집에서 저만 작아요. 제 여동생은 165 넘어요. 이렇게 웃고 넘어가려니깐 엄마가 그럼 네 동생이랑 너랑 아빠가 다른가 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케는 새파랗게 질리고 언니들이랑 전 엄마 미쳤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아님 말지 장난도 못 치냐고 못 찔리냐고 막말하셨고요. 아무리 남동생이 없는 자리였지만 엄마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올케는 울면서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난다고 집에 갔고 언니들이랑 저는 당황해서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엄마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아들 말고는 아무도 안 무서워하십니다. 저희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엄마는 아들, 딸들이 그런 말 들으면 좋겠냐. 엄마 큰 실수한 거다 라고 난리를 쳤지만 표정 하나 안 바뀌십니다. 그러고 잠시 후에 남동생한테 전화를 걸더니 갑자기 우시면서 새애기한테 장난 좀 쳤는데 새애기가 오해하고 마음 상해서 울면서 집에 갔다. 이걸 어쩌면 좋으냐. 난 새애기가 편하고 딸 같아서 그랬는데 새애기 마음이 상했나 보다 이러면서 쇼를 하는 겁니다. 진짜 어느 누가 봐도 쇼였고 여우주연상 감이었습니다. 남동생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냐고 엄마를 다그치니까 글쎄 내가 하도 이것저것 얘기해서 무슨 얘기해서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다. 네가 한번 직접 물어보렴. 그나저나 어쩐다니 늙은이 얘기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러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엄마를 보면서 느꼈어요. 사람 나이 허투루 먹는 게 아니구나. 내 엄마지만 소름 끼치게 교활하다 라고요. 천성이 돋가지 못한 올케가 그대로 얘기하지 못할 거라고 엄마는 계산한 겁니다. 전 일단 볼 일 있다고 나와서 바로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방금 있었던 일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줬습니다. 남동생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진짜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떨리는 목소리로 알았다고 회사 끝나고 다시 전화한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마음 상일쓸 올케가 걱정돼서 올케한테 전화했습니다. 형님, 먼저 일어나서 죄송해요. 근데요, 형님, 저 이제 조금 지쳐요. 힘들어요. 진짜 올케한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올케가 지치는 것도 당연해. 나나 언니들은 올케가 너무 힘들면 엄마 만나는 걸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 우리 땡땡이 미워하지 말고 마음 상하면 그냥 나한테 풀어. 엄마 못 말린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케가 펑펑 울면서 알아줘서 고맙다고. 형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몇 시간 후에 남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정말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것들을 다 얘기해줬습니다. 남동생이 만나서 정확히 얘기해달라기에 저녁 식사 겸 해서 고깃집에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엄마가 그동안 올케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다가 저한테 누나, 그거 엄마 앞에서 증언해 줄 수 있어? 엄마는 내가 그 얘기하면 절대 나한테 안 했다고 하실 분이야. 누나가 엄마한테 욕먹을 거 알지만 엄마 성격 누나가 알잖아. 나도 와이프한테 알게 모르게 엄마가 못되게 구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 앞에선 안 그러니 내가 대놓고 뭐라 하기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누나가 한번 총대 매줄 수 있어?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전 솔직히 지금까지 엄마한테 미움받을 만큼 받았고 앞으로 혹시라도 엄마랑 관계가 좋아져서 이쁨 받을 생각 1%도 없습니다. 전 동생 부탁에 무조건 콜했습니다. 아니, 동생이 부탁 안 했어도 제가 동생 있는 자리에서 다 얘기하고 한번 엎을 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다음 주 주말쯤에 시간 잡고 동생과 함께 엄마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언니들한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언니들도 엄마 정신 좀 차리게 해드리라고 저와 동생을 독려해줬습니다. 올케한텐 말 안 하기로 했고요. 워낙에 유리 멘탈이고 마음이 약해서 자기 때문에 집안 분란 일어났다고 자책할 듯 해서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그날 고깃집에서 동생의 남모를 사정도 들었습니다. 전 우리 집에서 제 동생이 제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동생 이야기 들어보니 그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동생이 제일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자신에게 집착하는 엄마가 안쓰러우면서도 정말 싫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저랑 언니들처럼 대놓고 미워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자신도 엄마를 미워했을 거라고 합니다. 누나들한테도 항상 죄책감이 들고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엄마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삐뚤어진 사랑이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맹목적이어서 사랑이 아닌 벗고 싶은 짐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올케를 만나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엄마가 혹시라도 누나들한테 한 것처럼 며느리를 대할까 내심 걱정했었고 올케만큼은 지키고 싶었대요. 올케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당했던 시집살이를 동생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주말이 돼서 동생과 전 엄마 집을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동생이 집에 오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되려 둘만 있고 싶은데 넌 왜 왔냐며 저한테 눈치 주고 빨리 가란 식으로 말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케를 데려오지 않으니 아들과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싶으셨나 봅니다.
동생이 할 얘기 있다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니까 눈치를 채신 건지 어쩐 건지 밥 차린다, 국 끓인다, 주방으로 가시려는 거. 엄마, 얘기하고 밥 먹게 이러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엄마, 저번 주에 땡땡이한테 장애인이라는 둥 동생이랑 아빠가 다르다는 뭐 그런 소리 했어?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놀라시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새애기가 그래? 엄마가 노망 났어? 그런 소리를 하게? 새애기한테 전화 좀 해봐. 오라고 하던지 같이 얘기 좀 해봐야겠다. 랍니다. 동생은 다 알고 왔으니 사실대로 말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아니 뭘 사실대로 말해?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뭘 사실대로 말해? 새애기 좀 불러봐. 걔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보다. 랍니다. 보고 있으니 갑자기 가슴에서 뭐가 욱하고 치솟으면서 엄마가 그렇게 가증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러냐고. 이제 그만 좀 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뭘 얘기하냐며 저보고 미친년이 동생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냐고 합니다. 얘기하긴 뭘 얘기해. 엄마가 올케한테 한 말 그대로 얘기했지. 진짜 올케한테 그만 좀 해. 딸들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남의 집 귀한 딸한테까지 우리한테처럼 하려고 해? 라고 했더니 내가 니년들을 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니년들한테 쥐똥만큼도 관심 없어. 내 아들 있는데 내 아들 하나라도 더 챙겨야지. 니년들한테 안달할 시간이 어디 있어? 딱 여기까지 듣는데 그동안 엄마한테 맞았던 그 어떤 매질보다도 그 어떤 구박보다도 엄마에 관심 없다는 소리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정을 느껴보고 싶긴 했나 봅니다. 할 말도 다 정리하고 나름 시나리오까지 짜서 엄마한테 간 건데 딱 엄마의 이 말을 듣고 나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엉엉 눈물만 나왔습니다. 제가 엉엉 우니 동생은 얼굴까지 벌개져서 옆에 있던 리모컨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다 엄마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예 세상에서 사라져버릴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답시고 누나들이랑 내 와이프를 자꾸 못 살게 하니까 그냥 내가 없어져야지. 한 사람 때문에 네 사람이 괴로운 것보다 한 사람 없고 네 사람 행복한 게 낫지 않겠어?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무슨 소리야? 네가 걔들이랑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그런 소리 아들한테 들으면 엄마가 미쳐. 새애기가 속 썩여? 누나들이 지년들 힘들다고 너한테 발광해? 랍니다. 동생은 앞으로 엄마 집에 안 온다고 엄마도 안 보고 자기랑 올케한테 전화하지도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말랍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새애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 여우 같은 년이 내가 지 괴롭힌다고 너한테 천륜을 끊으라고 했냐고 합니다. 동생은 엄마가 내 엄마인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땡땡이가 내 와이프인 건 내가 선택한 거야. 누나들도 우리 장모님 같은 엄마한테 태어나서 자랐다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엄마한테 태어나서 고생만 하고 누나들이 너무 불쌍하고 누나들한테 미안해. 동생은 딱 그렇게 얘기하고 넋놓고 울고 있는 절 데리고 엄마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동생은 엄마 번호 차단하고 올케는 아예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고 엄마와 연을 끊었습니다. 올케를 설득하는 일도 좀 힘들었습니다. 마음 약한 올케가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을 혼자 두시냐고 하는 걸 저랑 저희 언니들이 어렸을 적 이야기까지 해줘가며 이 김에 엄마 버릇 고치는 게 차라리 더 효도하는 거라고 설득해서 겨우 넘겼습니다. 요즘은 엄마가 자꾸 저랑 언니들한테 전화해서 남동생네 상황을 물어보십니다. 저한테 쥐똥만큼도 관심 없는 년 이럴 땐 언제고 남동생이 진짜 잘못될까봐 직접 전화는 못하고 딸들한테만 전화해서 계속 동태를 살피십니다. 이번 돌아오는 설도 엄마 혼자 보낼 듯 합니다.
동생네는 이번 명절 온전히 처갓집에서 보내라고 할 계획이고, 저는 언니네들 시댁에서 돌아오면 가까운데 같이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들도 이제 엄마한테 싸웁니다. 아직 동생네가 영 끄는 기간이 길지 않아서 아주 사이다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엄마가 아들네 동태 살피려고 저한테 전화해서 아쉬운 소리 할 때는 나름 사이다 한 모금 정도는 마시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동생이랑 올케가 지금처럼만 서로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불쌍한 우리 언니들, 형부들한테 사랑받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그때 글 쓰고 난 뒤 저의 행복을 빌어주시고 진심 어린 걱정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정말 많은 마음의 위안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공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냥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 그간의 사정들을 간단하게 적고 가렵니다. 현재까지는 남동생이 엄마와의 연락을 일절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가 여러 번 남동생한테 접촉을 시도하셨지만 남동생이 워낙에 완고하고 냉정하게 끊어내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세요. 한 번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아프다는 핑계로 남동생을 불렀는데, 남동생이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정확한 병명도 없이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더 냉정히 돌아선 것 같아요. 남동생과 그렇게 된 후 엄마는 저랑 큰언니에게 거의 매일 전화하다시피 하셨어요. 둘째 언니는 남동생처럼 엄마한테 절연 선고하고 연락을 안 해요. 확실히 예전보다 좋은 말투로 말씀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긴 하는데, 결국 마무리는 남동생 안부네요. 그 와중에 엄마가 저랑 큰언니한테 실수해서 큰언니도 완전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도 엄마 생신날 축하해드리려고 큰언니랑 같이 엄마한테 갔었는데, 엄마가 술 드시고 저랑 큰언니한테 말실수를 하셨어요. 니년들이 생각이 있으면 이런 선물 쪼가리를 들고 올 게 아니라 남동생 마음 돌려서 엄마한테 데려가야 할 것 아니냐고요. 언니가 그 얘기에 확 돌아서 엄마는 나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해줘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바라기만 하냐고 엄마랑 싸웠어요. 언니가 마음에 맺힌 게 많았더라고요. 저희 언니 20살인 어린 나이에 시집 갈 때 엄마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줘서 거의 빈몸으로 시집 갔거든요. 저희 집 가난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볼 땐 나름 부유해 보이는 집이었는데, 언니 그렇게 시집 가서 시댁 식구들한테 엄청나게 시집살이 당하고 무시당하고 전 형부랑도 사이가 안 좋아서 결국 이혼했었어요. 물론 없이 시집 왔다고 시집살이 시킨 그 시댁 식구들이 나쁜 거지만, 그 어린 딸 시집 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준 우리 엄마도 참 대단하지요. 그렇게 이혼하고 온 언니 창피하다고 쫓아낸 것도 엄마고요. 언니가 얼마나 한스러웠는지 가슴을 치며 펑펑 울며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네 팔자가 드세서 그렇게 산 걸 왜 남 탓을 하냐고. 언니가 그 말 듣고 엄마한테 그럼 엄마 팔자는 아들한테 버림받고 살 팔자라서 이렇게 된 거니 우리한테 남동생 설득시켜라 마라 하지 말라고, 그 일 이후로 큰언니도 엄마 번호 차단하고 영 끊었어요. 그 후론 엄마는 저한테 거의 매일 연락하세요. 그때 댓글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엄마와의 연락을 끊으라고 조언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있네요. 매일같이 연락 와서 남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섞인 말들만 하는 엄마인데도 한편으로 고소하고 쌤통이란 못된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불쌍하고 짠하고, 저도 이런 제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 많이 답답하죠? 고구마 100개인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관심받아 보긴 처음이네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이쁜 올케가 임신을 했대요. 어제 전화 와서 알았어요. 아직 엄마는 모르시는데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올케한테 찾아가 불편하게 할까봐 말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론 나쁜 소식도 아니고 좋은 소식인데 전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어쨌든 사람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닌가 봐요. 저도 이제 엄마가 계속 남동생한테 접근할 수단으로만 저를 이용하려고 연락하시는 거라면 연락 끊어야겠죠. 그냥 갑자기 씁쓸한 마음에 점심도 제끼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3년차 가정주부고 이제 5개월 딸 있어요. 시어머니랑 싸웠어요. 저는 솔직히 착한 며느리는 아니고 그냥 부당한 대우를 하실 때는 말대꾸도 좀 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말대꾸한 건 아니고 진짜 몇 번 참다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게 됐네요. 우선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전 집에서 훈육도 많이 받고 어른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매도 많이 맞아서 어른들한테 공손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도 부당한 부분에 대해 공손히 말씀드리는 거는 괜찮다고 교육하셨어요. 한마디로 어른한테 공손하게 대야 돼. 부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어필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게 안 통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인사 갔을 때도 분명 저희가 주인공인 자리죠. 저와 남편이 결혼이라는 연을 맺는 것에 대해 인사하러 간 중요한 자리인데 왜 자리에 있지도 않은 아주버님 칭찬이며 화제가 아주버님이 되는 거죠? 왜 밥 다 잘 먹고 잘 차려주시고 화기애애하게 밥 먹는 내내 아주버님이 얼마나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셨는지, 여자한테 인기가 많았는지, 제 남편을 얼마나 챙겨줬는지에 대해 귀 아프게 듣고 밥 먹고 다과 즐기는 자리에서는 앨범 다 꺼내오셔서 아주버님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잘생겼는지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었는지 처음엔 하다가 점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 얘기 꺼내면 아, 그러셨구나. 우리 땡땡씨는 어땠어요? 하고 화제도 진짜 몇 번이나 돌려보려고 했고 남편도 형 얘기 좀 그만해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집 나오면서도 뭐지? 하면서 찜찜하게 나왔어요. 남편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방금 뭐였어? 했더니 남편도 감으로 알아듣고 그냥 엄마가 장남장남 하는 게 있어. 자기가 이해해 라기에 그래서 넘어갔어요. 진짜 이상했지만 그냥 옛날 사람 이런 걸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저희 엄마보다 2살 많으신데요. 저희 엄마는 제 남동생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아주버님이 명절 때고 생신이고 어버이날이고 안 오세요. 바쁘시다는 핑계로 안 오세요. 다른 때는 몰라도 명절이잖아요. 아주버님은요 하면 어젯밤에 다녀갔다 하세요. 어버이날이고 생신이고 아주버님이랑 상의해서 해야 하잖아요.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안 오세요. 어머님은 민망하신지 항상 묻지도 않는데 형은 어젯밤에 다녀갔다고 하세요. 실제론 한 번도 안 오셨대요. 물론 평소 왕래는 있으신데 명절이고 생신이고 아무것도 안 챙기고요. 매일 얼굴 잘생겼네, 착하네, 여자 많네 하시는데 나이 40 다 돼 가시는데 장가도 안 가셨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나? 명절 때 저한테 그러세요. 네 형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이냐고. 제 남편한테도 아니고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경을 써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소개도 좀 시켜주고 그러라세요. 주변에 아는 여자들 없냐고 처음엔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방 사람이고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다 남편 만난 거라 아는 여자분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아주버님 소개시켜드릴 만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없네요. 했더니 한 달이 건너라도 알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제가 그땐 일하고 있을 때라 또 바보같이 소개팅 자리를 알아봐 드렸어요. 아주버님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외모도 솔직히 별로시고 성격은 더 별로세요.
작은 공방 사업 하시는데 그럭저럭 되시는 편이신가 봐요. 결혼 2년 지날 때까지 몇 번 못 뵈서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소개팅까지 해드렸는데 시간 갈수록 진짜 말하면 깁니다. 아무튼 소개팅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 들었는데 소개팅한 아가씨한테 진짜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 당시 아주버님 나이가 38이셨어요. 그래서 주선자인 제 회사 동료가 36살 정도 되신 분을 소개시켜드린 모양인데 아주버님이 완전 망언을 몇 가지 하셨더라고요. 왜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하고 있었냐? 나이가 36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성격에 문제 있냐? 그래서 그 여자분이 어이가 없어서 일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그러는 그쪽은 그 나이 되도록 왜 못 가셨냐고 했더니 남자랑 여자는 다르다고 했대요. 나는 결혼하면 격리 볼 줄 아는 여자랑 할 거다. 그쪽은 격리 업무 할 줄 아냐? 여자분이 유학 다녀오셔서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계시거나 번역 일, 프리랜서 하세요. 그래서 격리일은 잘 모른다고 했더니 배워라. 나랑 결혼하면 격리일 봐야 한다. 라고 해서 오늘 소개팅인데 너무 멀리 나가시네요. 하고 넘겼대요. 왜 직업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냐? 언제 훅 잘릴지 모르는데 취직 생각하고 있는 거냐? 취집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혹시 기본적으로 여자분에 대해 낮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대화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 일어날게요 하고 가셨대요. 저 진짜 주선자한테 얼굴도 못 들고 그 얼굴도 모르는 소개팅 분께 진짜 너무 죄송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늙은이를 해주냐고. 우리 아들이 그런 늙은이랑 결혼할 것 같냐고.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못 해드리겠다. 아주버님이 너무 말씀을 함부로 하셔서 그쪽 소개팅 대상자가 화가 많이 나셨고 저도 지금 회사에서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어이없다고 그러셔서 어머니, 아주버님이 진짜 예의가 없게 행동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도 이제 안 부탁한다고 치사하단 식으로 가시더니 가끔 생각나실 때마다 형 선자리 좀 알아보라고 그럴 때마다 대답 안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몇 번 부딪히다 보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이제 대답도 잘 안 하게 됐어요. 이 부분은 저도 참 죄송한 부분이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적당히 대꾸해드리고 영 말이 안 통하는 부분 같으면 그냥 대꾸 안 하거나 남편한테 물어보시라고 넘겼어요. 예를 들어 네 남편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라고 하시길래 처음엔 좋게 웃으면서 하라고 할게요 했는데 점점 저를 혼내시는 듯한 어투로 말씀하셔서 대꾸 안 하게 됐고요. 남편이 차를 좀 비싼 걸 샀어요. 이 부분은 진짜 저랑도 많이 의견이 엇갈려서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남편이 오래 타겠다고 조심하겠다고 계속 그래서 너무 기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해프다고 뭐라고 하세요. 억울해서 저도 말렸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집에 오셔서 뭐만 바뀌어 있으면 저한테 해프다 하셔서 이제 그냥 대꾸 안 해요.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아니 또 이걸 바꿨어? 네 남편 혼자 버는데 넌 참 손도 크다 라고 빈정거리시면 전 그냥 대꾸 안 하고 제 할 일 하거나 정 못 참겠으면 남편이 산 물건이니 왜 샀냐고 남편더러 물어보세요 라고 말해요.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기가 좀 있어서 남편이랑 상의하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도 몇 날 며칠을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아기를 위해서 그만뒀어요. 사무직이긴 하지만 가끔 외근도 있고 출장도 잦은 업무라 그만두었어요. 남편도 못 버는 편이 아니라서 집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 잘 키워주길 원했고 최소 2명은 낳을 예정이라 제가 진짜 과감히 제 커리어를 포기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남편도 크게 공감하고 같이 미안해하고 저를 보듬어줘서 제가 양보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세요. 왜 남편 힘들게 일 그만뒀냐고.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넘겼어요. 집에서 편하게 쉬려고 그러냐. 애 가졌다고 너무 유세한다. 그러시길래 어머니, 저 유산기 있어요. 그만 스트레스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뒤로 저한테 계속 그러세요. 아주버님 사업에 격리 필요한데 네가 격리 업무 배워서 가서 도와주라고.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대요. 저 격리 업무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고 집에서 애기 키울 거예요. 라고 했더니 뭐라도 일해야 하지 않겠냐고 화를 내시길래 일할 거면 저 전에 하던 일 하지 왜 할 줄도 모르는 격리 업무를 굳이 배워서 하겠어요. 저는 저 좋아하는 일 할게요. 말씀드렸더니 네 형이 못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넌 참 못됐다 하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냥 무시해요. 애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 많이 주셨는데 그것까지 쓰면 너무 길어지니 패스할게요. 제 아기가 어려요. 아직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 애 낳고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계속 아프다가 돌아가신 거라 다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버지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남편은 임종도 못 지켰고 전화 받고 나서 펑펑 울다 달려갔고요. 저는 그때 아기가 어리고 산후도우미도 막 끝났을 때라 집에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바로 못 가봤어요. 신생아 데리고 장례식장 가는 건 아무래도 무리라 생각이 들어서 남편도 당연하다고 말했고 어머니한테도 전화로 위로드리고 죄송하다고 애기 맡기고 얼른 달려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올라오실 때까지 애기 보느라 못 가봤지요. 저희 부모님도 스케줄이 있으셨고 지방이시니 바로 올라오시는 건 힘드셨어요. 그래도 사돈 장례식이고 제가 며느린데 당연히 장례식장에 가봐야 할 테니 볼일 보시다가 중간에 마무리하시고 올라오셨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셨어요. 버스가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사세요. 거기다 차 기다리는 시간, 버스 정류장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시간 등등 최대한 빨리 오신 거예요. 엄마 아빠 오셨길래 아기 부탁드리고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저한테 막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 많은 장례식장에서요. 애기 안고라도 빨리 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며느리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오죽했으면 이모님들이 아니 무슨 신생아를 여기에 데려오냐고 언니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어요. 그냥 슬픔에 저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좋게 넘겼어요. 장례식 끝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49제 가는데 그때는 아기 데리고 갔어요. 그때도 어렸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2번 봤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 우리 아기도 인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데려갔는데 가는 내내 뭐라고 하세요. 사돈 어른도 너무한다고 왜 그렇게 늦게 올라오시냐고 본인 일 아니라고 너무 늦장 피우신다고 그래서 듣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어머님 차 시간만 3시간 걸려요. 최대한 빨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빨리 오셔야지 뭐 하시는 거냐고 계속 투덜투덜. 남편이 운전하면서 좀 조용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꾸 하고 있어? 라고 뭐라고 하니 그때서야 조용해집니다. 그날 이후로 혼자 되신 거잖아요. 그동안 쌓인 건 많았지만 불쌍해서 잘해드리려고 말이라도 한마디 좋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애기 커가는 사진도 보내드리고 영상통화도 해서 보여드리고 식사는 하셨는지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외로우실까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이 풀렸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같이 살면 되는데 뭐 자꾸 이런 거 보내냐. 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같이 살자고 얘기해봐라 하시길래 좋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긴 어려울 것 같다.
자주 전화드리고 왕래하겠다라고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같이 살면 내가 애 봐주고 넌 일하러 나가면 더 좋지 않냐. 내가 집안일도 다 할게. 계속 그러시길래 좋게 말해서는 못 알아들으시겠다 싶어서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랑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따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살게 되면 더 사이가 벌어질 것 같고 지금은 모시고 살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 알겠다. 하고 끊으시고 전화도 없으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화 많이 나셨냐고 죄송하다고 하지만 모시고 살면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이해해 주시라고 좋게 문자 보내도 답도 없으시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하시네요. 어제는 화가 나서 제대로 말대꾸 했는데요. 어머님 생신이셨어요. 물론 아주버님은 안 오셨지요. 점심밖에 시간 안 된다 하셔서 비싼 돈 들여서 드시고 싶다는 거 사드렸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애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카시트 설치한 뒷자리에 앉으셔서 애기 보면서 가셨고 전 원래 뒷자리에 앉아서 애기 체크하며 가는데 앞자리에 앉았고요. 애기가 카시트 불편한지 계속 우니까 좀 빼주라고 매정하다고 불쌍하지도 않냐고 내가 안고 간다고 계속 그러셔서 전 그냥 딱 잘라서 안 돼요. 한마디만 하고 남편이 대신해서 애기 위험해서 안 된다고 안 빼드렸고요. 그런 어수선한 가운데 제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애기가 어려서 아직 가끔 밤수유 하는데 어제 새벽 3시에 깨서 울어 제끼는 바람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래서 햇빛도 좋고 자리도 따뜻하고 애기 신경도 안 써도 되니 저도 모르게 끈을 탁 놓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깨를 툭 하고 치셔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니 너 지금 뭐하니? 네 남편 운전하는데 왜 자고 있니?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면 안 돼. 그런 것도 모르니? 이러셔서 어제 아기가 새벽 깨서 밤 수유하느라 제가 좀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어요. 빨리 준비하고 나오느라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깜빡 잠들었네요. 라고 좋게 말씀드렸어요. 이 이유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유인가요? 진짜 묻고 싶네요. 그랬더니 지금 내 핑계 대는 거니? 너 피곤한 게 나 때문이니? 이러시길래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아니에요 라고 그냥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 아니 계속 말 좀 해봐. 왜 전부터 말을 하다 마라? 라고 갑자기 서운하셨던 점에 대해 물꼬를 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 잘게요 하고 그냥 계속 앞에 보니까 계속 어깨를 치시면서 아니 말해보라고 왜 말을 하다 마라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졸려 미치겠는데 말은 계속 시키시고 거기다 어깨까지 툭툭 치시고 저도 순간적으로 짜증이 갑자기 확 나서 뒤돌아보고 그만 좀 하세요. 어깨 좀 그만 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하시고 무슨 대화를 해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대화가 안 된다고 막 뭐라 하시고 남편은 보통은 제 편도 어머니 편도 안 들고 그냥 중간에서 적당히 중재하는 사람인데 듣다 화났는지 운전하는데 시끄러 둘 다 그만 좀 해 라고 소리 질러서 어색한 분위기에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좀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동안 진짜 어이없는 말이나 행동한 건 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도 안다. 오늘 행동은 너한테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냥 앞으로는 했던 것처럼 적당히 넘겨줬으면 좋겠다. 오늘같이 그렇게 대놓고 짜증 부리고 그런 건 솔직히 내가 보기 그렇다. 우리 엄마니까 라고 하길래 엄마면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동안 네가 우리들 편 아무도 안 들어서 나도 그냥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네가 봐도 부당한 행동이면 네가 어느 정도 적당히 선을 지키게 하거나 못하게 해야지. 손 놓고 보고만 있냐. 3년 참았으면 됐다. 적당히 넘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 며느리면 다 참고 살아야 하는 거냐. 우리 엄마나 아빠가 너한테 저렇게 했으면 넌 참을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거기서 손 놓고 있으면 넌 좋겠냐? 중재도 적당히 해야지. 네 행동은 방임이다. 라고 화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 나도 노력하겠다. 그런데 시어머니랑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내가 말해도 안 들리고 안 바뀐다. 그래서 그동안 참견 안 한 거다. 그냥 그동안 하던 것처럼 적당히 대꾸하거나 대꾸하지 마라. 부탁한다. 라고 하길래 모르겠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나 진짜 어머니 보기 싫다.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지 마라 했더니 알겠다. 엄마 혼자 풀리실 거다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하고 대화하거나 얼굴 보거나 전화통화하거나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저렇게 말대꾸한 게 잘못된 건가요? 남편의 행동이 다른 남편들보단 그나마 나으니까 그냥 참아야 하나요? 남편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싸가지 없는 건가요? 제가 약간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주변 친구들이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알려주세요.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간간히 판을 즐겨보는데 이렇게 글도 쓸 날이 오네요. 전 아들 셋을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처음에는 전업맘이었는데 애가 셋이 되다 보니 남편 월급으로는 너무 힘들게 살면서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4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게 좋다는 것은 알아서 고민을 계속 하던 차에 첫 애 가지면서 그만둔 직장에서 호봉수도 맞춰주고 이것저것 배려를 해준다는 조건을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 4살 되던 작년에 재입사를 하면서 친정엄마가 애들을 키워주고 계세요. 막내를 1년 더 데리고 있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에 날아가는 것은 둘째치고 아이들이 남자애들이라 나갔다 하면 번갈아 가면서 한 군데씩 찢어먹고 부러집니다. 병원비가 1년에 얼마씩 깨지는지 오전 8시인 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오세요. 그럼 둘째랑 셋째 아침 먹여 어린이집 보내고 아이들 보내고 나면 청소랑 빨래랑 이것저것 살림하시고 막내 낮잠 재우는 거 싫어서 1시에서 1시 반 아이들 낮잠 시간에 맞춰서 하원시켜 데리고 오십니다. 오면서 큰애 학교 들려서 큰애 찾아서 학원에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막내 아이 집에서 낮잠 재우고 막내 일어나고 둘째 학원 다녀오면 같이 간식 먹이십니다. 둘째 어린이집 끝나고 미술이랑 피아노 다녀오면 5시 정도 되고 그러면 애들하고 놀아주다가 저녁 준비하면 학원 3군데 마치고 첫째가 집에 와요. 그러면 또 저녁 먹이고 저녁 설거지하고 제가 7시쯤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씻기면 아이들과 제가 씻는 동안 애들 방이랑 거실 싹 청소해 주시고 8시쯤 가세요. 제가 방송 댄스를 일주일에 2번씩 다니는데 그때는 더 늦게 가시고요. 이렇게 일해 주시기에 월 얼마씩 드려요. 사실 애 셋을 저렇게 오랜 시간 봐주시는 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백만 원을 버는 것도 아니고 4대 떼고서 310 전후로 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얼마씩 받는 것을 아시고 사돈은 꽤 수입이 좋으시다고 부럽다고 하시길래 어린이집에서 할머니들 보육 도우미 하는 것도 4시간에 얼마씩 버는데 그런 돈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섭섭해 하시더군요. 그러다 엊그제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용돈 좀 더 드리자고 장모님 많이 받으시는 거 알고 섭섭해 하시는 것 같다고 개소리를 하길래 우리 엄마는 용돈이 아니고 노동의 대가라고 딱 싸줬어요. 부모를 차별하는 기분이 든다나 뭐라나 그래서 대판했네요. 솔직히 해주는 거 없는 시댁에 다달이 30만 원씩 꼬박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일을 하기 전에는 시댁에 20, 우리 집에 10만 원씩 드렸고요. 그렇게 돈을 들이면 우리 엄마는 애들한테 백화점에서 메이커 옷 사다가 입혀주셨어요. 시댁에서도 옷 가끔 사주시긴 하셨는데 입고 다니기도 쪽팔린 홈플러스, 이마트 이딴 데서 옷 같지도 않은 옷 사다 주시면서 생색내고
시댁에서 사준 옷은 시댁 갈 때만 입혔네요. 남편한테도 천으로 입도록 입으면 옷인 줄 아냐고 한 소리 했더니 저보고 물질 보고 사람 차별하는 줄 몰랐다네요. 진심 시댁에서는 잠바 쪼가리 하나 제대로 된 브랜드를 받아본 적이 없네요. 우리 엄마는 캐나다에 사는 언니 집에 지난달 말에 다녀오시면서 애들 캐나다 구스 한 벌씩 사다 주셨어요. 큰 애가 엄청 따뜻한 옷을 받았다고 시댁에 가서 자랑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너희 외할머니는 엄마가 돈을 많이 주셔서 그런다고 했어요. 그때 한 소리 하려다 참았지만 진짜 짜증이 나네요. 사실 30만 원 받을 자격도 없는 시댁이에요. 근데 더 달라고 하니까 진짜 다 싫어지네요.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옵니다. 추가. 많은 분들이 홈플러스, 이마트 옷 가지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홈플러스 브랜드 옷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홈플러스의 브랜드 옷을 욕했다고들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홈플러스, 이마트 옷, 즉 홈플러스 매장 안에 자파랑 같이 있는 그런 싸구려 옷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싼 옷이면 그렇게 쓰지도 않았죠. 딱 입고 봤을 때 옷이 중고 옷 느낌이 난다던가 하루만 입어도 부풀어기 일어나고 실밥들은 정리도 안 되어서 빠져나와 있어요. 제대로 된 브랜드의 옷이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점퍼도 하루 입었는데 똑딱이 단추 다 빠지는 그런 옷들이라 그렇게 쓴 거예요. 이마트 옷 무시했다고 명품 밝힌다는데 저도 그런 명품 옷은 못 입혀요. 주로 이용하는 건 중저가 브랜드를 입히고 세일 기간 이용해요. 저희 엄마가 사주는 백화점 브랜드들도 세일 기간에 저렴하게 사서 애들 준 거고 캐나다 구스는 한국에서나 비싸지 해외에서는 유행 지나고 세일 들어가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삽니다. 그것도 저희 엄마가 아이들 덕분에 돈 번다고 사주신 것이고 그 옷 바꿔서 시댁은 뭐지? 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처음엔 그런 거 비교 안 했어요. 근데 애들이 옷자랑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만 돈을 많이 줘서 비싼 옷을 사준다느니 그러면서 먼저 글에다 내용을 다 쓰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자기 엄마 돈 올려달라기에 돈 올리면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엄마는 애들 봐주니까 그만큼 일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엄마도 애들을 무척 생각하면서 옷도 사주시고 어쩌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신도 애들 생각 무척 하고 챙겨주시는데 대우가 다르다고 느꼈다는데 솔직히 기가 막히죠. 브랜드도 없는 딱 입히면 후줄근해 보이는 그런 옷들과 몇 장에 10,000원인 그런 거나 사다 주는데 애들을 위해서니 뭐니 그딴 소리 하니까 화가 나죠. 제가 시댁을 거지 근성이 있다고 했지 거지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거지랑 거지 근성이 같은 건가 보네요. 저희 시댁이 못 살지도 않아요. 시아버님 아직 일하시고 상가 임대료 나오는 것도 있어서 저희 친정보다 부자예요. 돈은 큰 집 장남의 손주들한테는 펑펑 쓰시면서 저희한테는 그렇게 사주는 것으로 생색내는 거예요. 그냥 장남이고 나중에 제사 지내줄 거니까 기대나 보다 하고서 시집 처음부터 차별하는 것을 섭섭해하지 않았는데 저희한테도 뭘 기대니까 섭섭하고 더 나아가 짜증이 나요. 집도 잘 살면서 왜 예의상 드리는 월급도 필요 없는 상황에 돈을 더 내놓으라는 식인지 화가 나요. 뭐 다짜고짜 이마트 홈플러스 옷 욕한 거는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기 충분하지만 여기서 욕 쓰신 분들도 입고 있는 중간에 부풀 일어나고 실밥 정리 안 된 그런 진짜 싼티나는 그런 옷은 누가 거저 입으래도 안 입으실 거예요. 절대 브랜드 옷 욕한 거 아니에요.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그런 환불도 힘든 그런 옷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업을 하면 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월급이 200 정도였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과 신랑이 연봉 약 4,500 정도를 결혼해서 애셋 키우느라 경력이 5년 이상 단절된 여자를 어느 회사에서 쓰냐고 여자가 그런 금액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말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사실 맞죠. 1, 2년만 단절되어도 월 300 받기는 힘들죠. 애들은 엄마가 먼저 봐주시겠다고. 남의 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 애들 오래 있으면 안 좋다고. 대신 엄마가 당신이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면 일관된 양육자로 양육을 하는 것이라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겠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방송 댄스 같고 시비 트면 할 말은 없어요. 여유가 나름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남편은 헬스 1년치 끊어서 다니고 있어요. 시댁에서 질투하면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라는데 봐달란다고 봐주실 분이 아니세요. 과거에 형님네 애들 시어머니께서 키워주셨어요. 아들이 둘인데 애들 못 키우세요. 저희 형님도 3년 맡겨보시고 다시는 안 맡기세요. 그렇게 이뻐라 하는 장손집 손자들도 키우는 것은 다신 못하신다고 하셨고요. 일단 애들을 통제 못 시켜서 초콜릿이나 사탕으로 뭐든 해결을 보시는 편이라 못 맡겨요. 그리고 형님 말에 의하면 시댁에 애들 보내는 날이 다치는 날이라며 너무 아이들을 풀어주셔서 아이들이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해서 제가 불안해서 못 맡겨요. 애들 학원은 줄이라는 글도 많았는데 애들 학원은 제가 억지로 다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 원하는 아이한테는 미술 시키고 수영 원하는 아들한테는 수영 시키고 피아노 다니고 싶다고 하면 피아노 학원 보내주는 겁니다. 일단 저도 어렸을 때 레슨 받고 싶었던 것들 너무 쓸데없는 것이나 고가가 아니라면 다 배웠었어요. 그렇기에 하다 질리더라도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으로 밀어주고 싶네요. 사실 아이들 학원비 가지고 궁상 떨고 싶지 않아서 일을 시작한 것도 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애들 학원 2개씩만 보내도 적금 하나 못 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으로 아껴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이는 왜 낮잠 전에 데려오라는지를 묻는데 그건 엄마가 너무 획일된 시간에 낮잠을 억지로 자는 것은 안 좋은 것 같고 5살 되면 자연스럽게 4시 넘어서 집에 올 텐데 뭐하러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오래 있냐고 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저희 엄마가 애들 보시겠다고 나서서 엄마가 애 셋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은 크게 생각 못 했네요. 항상 저한테 애 봐주는 보람이 있는데 돈까지 많이 타근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고생하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었고요. 그럼에도 힘들다 어쩐다 불평 한 번 없으셨던 엄마세요. 아무튼 제가 짜증났던 것은 저희 엄마 고생하는 대가는 보지도 않고 본인의 몇 배가 차이 나는 용돈을 받는다고 속상하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엄청 짜증이 났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